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따른 부실이 증시에 쇼크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림자 금융은 논뱅크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이 제도권 은행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이라든가 아니면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고자 규제를 피해서 은행권을 이탈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도 케이먼 아일랜드 등 규제가 약한 지역에 이 비은행권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특히 이제 헤지펀드 같은 걸 이용하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립니다. 즉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행과 비은행 간의 어떤 그런 편법 국제 거래 규모가 2016년에 4.8조 달러에 달했었는데 올해 벌써 6.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이나 부동산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및 국영지의 위축으로 인해서 먼저 취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홀딩스 등 중국에서 섀도우 뱅킹을 이용한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증시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의 경우 민간 부실을 정부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에도 이랬었죠. 그 민간 부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흡수를 해준 거죠. 중국의 국가부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기관 부채를 포함해서 GDP의 43% 정도니까 아직은 민간 부채를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112% 정도니까 중국이 훨씬 더 낮은 상태죠. 둘째, 금융자산 가격 거품이 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거품이 생기는 구조적인 이유는 민간 저축을 민간 투자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중에 역시 잉여 자금이 너무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즉 투자 수익률이 어디까지 낮아질지 확인될 때까지는 이 자산 가격의 거품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